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키워난 게 제 아내였고요. 병원을 같이 시작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1,000만 원 들고 병원 시작했을 때. 이건 월급쟁이 할 때 사진이었고요. 제가 예전에 병원을 짓고 병원이 안정됐을 때 일본을 가게 됐어요. 이게 일본의 모습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병실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에요. 4인실 이상도 안 씁니다. 병실 앞에 이렇게 정원이 있고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이게 일본의 재활치료실이에요. 너무 좋죠. 그죠? 어떻게 그럴까요? 한국하고 수가가 4배 차이 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는 여기 저희는 노인은 대한민국 노인병원에는 수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은 600만 원 돼요. 3배 차이 나요. 인건비는 어떨까요?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똑같아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요? 그 400만 원이라는 차이 나는 돈이 환경하고 간병보험, 우리나라는 간병보험이 되지 않아요. 병원 입원하시면 간병비 여러분들 다 내셔야 되고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프시면 가서 간병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 시스템이고 일본에는 이게 보험이 다 돼가지고 내가 굳이 보험을 안 해도 이런 부분이 다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돈이 이런 환경과 서비스 다 돼가니까 일본은 냄새도 없고요. 4인실 이상도 쓰지 않아요. 우리 한국 노인병원에는 대부분 8인실, 10인실 막 씁니다. 이게 일본하고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30년 전에 일본에서는 어땠냐?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까치머리, 머리 안 감겨서 그렇고요. 지금 환자 묶어놨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변기 옆에 식사하세요. 이게 30년 전에 일본인데 한국 현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 간병보험, 개호보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했던 거고요. 그래서 존엄케어라는 정의 자체는 뭐냐면 단순히 잘해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자는 게 존엄케어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작했던 존엄케어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때 저희가 시작했던 게 이 냄새, 낙상, 와상, 욕창을 없애는 사무우탄을 했고요. 탈기저귀, 탈옥제대 정말 좋죠. 근데 노인병원에서 냄새 없애고 환자 이 억제대 안 쓰고 기저귀 안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이 있고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와 부실 운영이 고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동의 한 요양병원이 일본에서 시작된 이른바 존엄케어를 도입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환자들이 둘러앉아 주먹밥을 만듭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며 과일 꼬치까지 완성해 직접 먹습니다. 환자들이 침대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래 와서 오고 저기 그 만들고 뭐 이렇게 그만해 뭐 잘새도 없고 참 재밌어요. 침대 위에 모비를 달아놨습니다. 환자의 주의를 끌어 손을 묶지 않고도 고추를 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시로 빼시는 분들은 억제 손장갑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비를 하고 관심을 다른 데 유도함으로써 할머니가 안정감을 느끼는 효과를. 이 병원은 일본에서 시작된 존엄케어를 도입해 냄새, 욕창, 낙상, 억제대를 없애고 기저귀와 침대를 벗어나는 이른바 사무이탈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들의 운동과 인지 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엄케어를 통해서 이게 처음으로 이게 존엄케어가 3년 전에 전국 뉴스로 나갔습니다. 혹시 장성 화재 사건 기억하세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이 나서 24분 만에 환자가 2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요양병원 계속 나쁜 병원한 보도만 계속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캡스 기자들한테 욕만 하지 말고 노인병원 욕만 하지 말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대안을 한번 내봐라. 그렇게 해서 이게 전국 뉴스로 나갔고요. 이게 시사기획 창에서까지 앞으로 노인 의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게 게시가 됐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냄새를 없애게 했던 거예요. 방법인데 환자분들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목욕시킵니다. 간병사님들이. 근데 한 번 목욕시킨다고 냄새가 안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설사를 있거나 환자분들이 요실금 있으시면 계속 소변을 찌리시거든요. 이럴 때는 2번, 3번 씻겨야 돼요. 이때 간병사를 보고 또 씻기라 그러면 간병사들이 예 알겠습니다. 잘 할게요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가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게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을 일촌들을 다 만들었어요. 일촌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환자를 목욕시킬 때 2번, 3번 시킬 때는 직원들이 도와주고요. 또 일촌들이 노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병동의 간호사들이 같이 목욕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협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간병사들도 네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주니까 조화들이 좀 덜 힘들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냄새를 없앨 수 있었고요. 저희 병원에 치유형사가 있습니다. 치유형사의 역할은 뭐냐면 치과도 아닌데 치유형사가 왜 있냐고요. 일본에 가면 치유형사가 반드시 있어요. 치유형사는 입냄새만 구강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풍 환자들은 먹어야 살거든요.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요.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도와주게 하는 게 치유형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왜 없을까요? 1,500개 요양병원 중에 이 치유형사 고용하는 병원이 5개도 안 됩니다. 일본에는 수가에 들어있고요. 한국에는 수가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을 써서 서비스 질 개선하겠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냄새를 저희가 없앨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안구 주원할 시에도 2시간마다 한 번씩 빼먹지 않아서 바로 환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존엄 케어의 일부이기 때문인데요. 욕창을 막기 위해 환자의 자세를 바꿔주는 일도 결코 욕창 아세요? 욕창? 등창이라 그러죠. 환자들을 가만히 눕혀놓으면 이틀만 눕혀놓으면 바로 등에 썩어 들어갑니다. 그걸 등창이라고 욕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시간마다 노인병원에서는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분들 체위 변경을 안 시켜주면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욕창이 생기면 냄새도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방법이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 건데 이게 매뉴얼이에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시계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이게 아나운서실께서 녹음해서 방송 틀었어요. 2시간마다 한 번씩. 그럼 그때 체위 변경 같이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욕창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낙상은 환자들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걸 낙상이라고 합니다. 와상은 뭐냐면요. 누워봤자 침대에서 안 빠지는 거. 환자분들이 침대에 계속 있으면 팔다리 힘이 자꾸 빠져서 환자들이 안 좋아져요. 이걸 와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낙상과 와상은 양날의 칼이에요. 환자를 움직이게 자꾸 하면 와상 안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하면 낙상 위험이 높아져요. 근데 낙상 위험 낮추려면 환자를 침대에 자꾸 가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낙상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방법이 치매 병동, 이렇게 온돌 병동을 만들었어요. 환자를 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낙상 위험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했던 게 일반 침대는 50cm예요, 바닥에서. 나무 침대를 수제하겠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20cm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낙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아침마다 하는 방법 중에 저희가 스킨케어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저희 간호사들이 환자들 뭐 이렇게 몸 상태를 다 확인해요. 지금 발라드리는 건 뭐냐면 오일 발라드리는 거예요. 피부 상태를 확인해서 빨갛게 되면 이미 욕창이 시작 전 단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특별관리에 들어가고요. 지금 피부가 건조했으면 이렇게 오일을 발라드리고 피부가 습해져 있으면 파우더를 발라드려야 돼요. 과거에는 이런 일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 존엄케어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상에서 환자를 벗어나게 하는 게 와상 프로그램이에요. 침대란 공간에 가족이 있으면 먹고 자고 반복하다 보면 팔다리 힘이 계속 떨어지고요. 기능이 계속 나빠져요. 그래서 침대를 벗어나게 하자는 거예요. 일요일날 제가 병원에 와봤습니다. 일요일날 병원에 와보니까 환자들이 다 잠만 자요. 왜 잠만 잘까요? 물치료사 안 나오고요. 작업치료사 안 나와요. 직원들 제일 적어요. 간호사들도 한두 명밖에 안 나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중풍 환자들은 이렇게 마비가 와서 이렇게 잘 못 걸어요. 근데 이분을 다 치료를 해서 이렇게 다 펴놨어요. 그런데 연휴가 걸린 명절이 걸리면 어떤 일이 날까요? 3일, 4일을 쉬어요. 4일 동안 물치료 안 하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4일 뒤에 다시 와서 치료하면 이게 한 번에 딱 펴지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4일 쉬어버리면 3주 정도의 기능 상태가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하고 빠꾸를 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치료한 게 그냥 공연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리치료 출신이니까 이걸 너무 잘 알죠. 근데 병원은 환자를 위한 곳이고 직원들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냈던 게 모든 환자들을 하는 게 아니라 회복기에 있는 6개월 내에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물리치료를 실어서 공휴일 물리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최소한 그 기능이 유지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중풍 환자들은 재활치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건강보험법에 중풍 환자가 아닌 일반 치매, 고혈압, 당뇨 환자들은 이런 치료 못 받아요.
그런 환자들 어떻게 할까요? 그런 환자들은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하게 했고요. 이렇게 빵 만들기, 유초원 만들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천하고 안동이 시골 지역입니다. 예천 인구 4만밖에 안 돼요. 이런 일들 자원봉사자가 해야 돼. 그럼 자원봉사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상교대를 쓰지 않는 당직 근무를 쓰지 않는 직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요일날 프로그램 당직을 써요. 이렇게 해서 환자들을 침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와상 프로그램인데 이게 돈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효과는 좋아요. 좋은데 인력과 이 자본 투입이 예산 투입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이겁니다. 일요일날 나오면 당연히 물리조사들 당직비가 다 책정되죠. 이 직원들 나오면 맞죠. 재료비 마찬가지예요. 이렇다고 해서 환자들한테 치료비 받지 않습니다. 빨간 날, 공휴일날도 물리치료 이거 다 해드리는데 돈 받지 않죠. 이게 와상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제가 안면마비가 왔을 때예요. 왜 안면마비가 왔냐면 이때 새벽이든 밤이든 처음에 막 나와봤어요, 병원에. 막 나와보니까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다 보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막 나왔던 이유는 직원들 괴롭히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제일 없는 시간, 취약한 시간에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거죠. 근데 너무 무리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 하는 도중에 갑자기 눈이 안 감겨요. 침이 흘러. 안면마비가 온 거죠. 근데 바로 안 가고 이거 다 끝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우리 출판사 대표가 이걸 보고 미치려면 미쳐 불강부급이라고 책 제목을 지었는 것 같아요. 환자 안 묶이게 했던 방법이 이겁니다. 환자를 병원에서 왜 묶냐면요. 치매 환자들 같이 공격성이 높고 이러면 환자를 묶고요. 콧줄 잡고 빼고 생명줄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다 뜯어버리면 묶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분이 콧줄 잡고 빼니까 저희도 묶었었거든요. 근데 조롱케어 선포를 하고 나니까 우리 직원분 한 분이 손에다가 이렇게 인형을 하나 딱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콧줄을 안 빼요. 오, 신기하네. 그럼 모든 환자한테 인형 다 지어주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환자의 니즈가 다 달라요. 이런 어르신들은 콧줄에 손에다 인형 지어도 손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신문에 반응을 하죠. 이렇게 한 개, 두 개 환자의 니즈를 찾았던 게 저희가 20명의 환자를 중환자실에 있던 분들을 10명을 묶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제로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저희 병원 환자를 묶지 않습니다. 이 환자분은요, 피가 아침 해진 도는데 한 달 또 묶어놨어요. 왜 묶어놨니? 그러니까 의식 없이 계속 긁어서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 피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니까 우리 간호사가 집에 아이들이 쓰던 이런 인형을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갑에다가 이렇게 바느질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손을 이렇게 끼워 놓으니까 콧줄 못 잡아 당겨요. 그 다음에 이거 상처를 이렇게 끌고도 피가 나지 않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억제제를 하나둘러 없앴던 게 그렇게 된 거고요. 이 기저귀 떼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저희 때 병원 환자들 입원을 하시면 3일 정도 소대변 관찰을 합니다. 언제 소변 누시고 언제 대변 누시는지 거의 관찰해요. 그런데 일정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드시는 시간, 물리치료 받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거든요. 일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대변 누는 시간도 일정해요. 그러면 소변 누시기 전에 20분 전에 모시고 화장실 이렇게 모시고 가서 소변, 대변 누이시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요. 간병사들이 부족하고 직원이 부족하게 그렇습니다. 간병사는 왜 부족하냐면요. 일본에는 간병 보험이 돼서 인력 규정이 있어요. 한국에는 간병 인력이 보험이 안 돼서 인력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6명당 간병사 1명, 8명당 간병사 1명을 써요. 근데 싸게 받는 병원들, 간병비를 안 받는 병원들은 14명, 16명 이렇게 둬요. 그러니까 간병사들이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환자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간병 보험이 안 돼서, 간병 급여가 안 돼서 나온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요일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소변 누고 싶은 충분히 느껴요. 그때 모시고 가면 되는데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저귀를 채워놓고 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한번 기저귀에 소대변을 싸는 순간 나는 인간으로서 끝났다고 판단을 하세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자식한테 짐이 되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함부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기저귀 찾던 분들 떼는 데는 성공률이 20-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저귀가 찰랑말락하는 요일을 느끼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될 수 있는 분들은 훈련을 하면 2개월 안에 70-80% 다 뗍니다. 그래서 기저귀는 함부로 채우는 게 아닌데 한국인 그게 좀 힘들어요. 저희 치매병동의 환자분이요. 엉금엉금 기어가는 치매 할머니. 안전손잡이를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이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길입니다. 앉은 채 엉덩이로 살금살금 움직이는 할머니. 이분은 저희 3층 병동에서 탈기저귀에 3달 동안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어디다 놨냐면 치매병동에 온돌병동에 모셔다 놨어요.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옷이 떨어질 정도로 팔다리를 밀고 다니셔요. 2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팔다리 힘이 생겨서 변기통 잡고 스스로 일어나서 대변을 보셨어요.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이분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온돌병동에 모셔놨을 뿐이에요. 근데 스스로 기저귀를 떼셨어요. 이게 환자들한테 필요한 환경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환자 기능을 떼신 거예요. 지금 저희 병원에 전국에서 찾아온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분이 지금 서울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설명해 드린 게 뭐냐면 의사, 치유행사, 영양사 모든 사람이 모여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환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현재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근데 기저귀를 어떻게 떼시면서 어떤 일이 진행될까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니까 당일날 가셔야 돼요, 서울에. 보통 이런 컨퍼런스는 저희가 2, 3일 뒤에 합니다. 환자분 파악한 다음에. 근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날 가셔야 되니까 지금 질환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 현재 케어의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당일 입원 컨퍼런스입니다. 이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침대를 자동 침대로 다 교체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행동 강령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고객의 이익이에요. 두 번째가 직원의 이익이에요. 세 번째가 병원의 이익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판단을 할 기준이 필요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예요. 그게 첫 번째가 환자의 이익이에요. 자, 보세요. 전국에서 일반 침대까지 전동 침대로 다 교체한 거는 저희 병원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는데 돈 한 2억 들어갔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1인실에 가면 있죠. 일반 병실에 가면 여러분들 누구 간병해 보시면 자동 침대에 있는 데는 특실 외에는 없습니다. 일반 종합병원 가보세요. 없어요. 근데 이걸 왜 교체했냐면 간병사님들이 저희가 예천에는 내국인 간병으로 8명 봐요. 안동에 조선족 간병으로 6명 봐요. 그럼 식사할 때마다 이 링크를 8개씩, 6개씩 돌려야 돼요. 간병사는 힘들죠. 이걸 사중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 돌리는 시간이 줄었어요. 돌리는 시간이 주니까 간병사님들이 일이 더 쉬워지니까 고객 서비스가 올라가요. 더 많은 시간을 환자분 보는데 투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가 높아져요. 직원들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왜? 퇴사율이 떨어지거든요. 병원에서는 돈 2억을 썼을 뿐이에요. 돈 2억을 썼을 뿐이지만 그 2억이 손해만 본 게 아니라 결국 직원 만족도 높아가고 고객 만족도 높아하니까 이게 지금 저희 병원 예천병원 같은 경우는 일이 실은 총구석의 병원도 대기 환자 걸립니다. 예약이 걸려요. 입원이 바로 안 돼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조직이 안정되니까 직원들 퇴사율이 떨어지는 거죠.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급성 뇌출혈로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분입니다. 조정케어 선포하고 한 달만 입원하신 분이에요. 서울에 대학병 고쳐서 모 요양병 고쳐서 오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치면 이 할아버지가 주무실 수 있을까요? 못 주무시죠. 다인실인데 1인실도 아니고. 다리도 여기 보면 새카맣죠?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이미 다 묶여왔어요. 멍들어서 왔어요. 피멍들어서 왔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에 저희가 했던 거는 다리까지 묶었습니다. 이미 가슴도 묶어놨어요. 다리까지 묶고 뭘 했을까요?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투입합니다. 처음 3일, 안 되면 일주일, 안 되면 2주까지 투입해요. 문제는 2주가 지나면 이 환자는 침상에서 못 내려와요.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소변을 계속 받아내야 되는 얘기입니다. 팔다리 힘이 다 빠져서
지금 대선 받아내다 보면 어디 갈까요? 중환자실에 가요. 그러면 추운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독감 돌고 폐렴 폐혈증 걸려서 돌아가셔요. 이게 한국 노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게 보통 흘러가는 양식입니다. 저희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를 묵지 않기 위해서 저희 부원장님이 머리를 좀 짜고자고 했는데 우리 간호사들이 이런 방법을 썼어요. 병실에서 환자분이 주무셔야 되니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 간호사실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게 손짓하는 장면이 이년아 저년아 욕하는 장면이에요. 이러다 욕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면 병실에 데려다 놔요. 이걸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간호사들 진짜 이때 우리 간호사들 표현으로 개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환자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치료에 적극적으로 바뀌죠. 근데 일주일을 못 참으면 어때요? 계속 묶어야 되고 약 써야 돼요. 아직은 부축이 좀 필요해요. 워커샵고 지금 걷고 있고요. 아직 소리적 부축이 필요하죠. 스스로 걸어요. 이분은 2달 만에 퇴원을 하셨어요. 이 환자한테 저희가 하는 사무이탈이 다 들어있습니다. 냄새 안 났고요. 기저귀 안 채우고 환자 안 묶었어요. 욕창도 없었고 낙상도 없었어요. 사무이탈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저희 직원들 바꿔주었던 마인드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첫 케이스에서 사례 발표 올라왔을 때 일본에서 하기 힘든,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 되는데도 하기 힘들다는 존엄케어를 한국에서 보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해낸 거예요. 이게 직원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제가 이 영상 가지고 저희 병원의 간병사님들 예천에 다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병원 생겨서 우리 간병사님들이 촌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었고요. 애 키우던 촌의 아줌마들이었습니다. 교육적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초등학교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직업적 마인드 거의 없습니다. 서비스 마인드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분들 갖고 있는 생각이 병원에서 똥 오줌 받아내고 제일 더럽고 하찮은 일을 하고 월급은 제일 적고 간병보험이 안 되니까요. 4대 보험 안 들어요. 퇴직금도 없어요. 그냥 일당이에요. 제도적 한계죠. 이런 제도적 한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환자분들한테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새로운 삶과 희망의 용기를 주는 게 그 간병사의 일입니다. 나중에 간병보험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했던 건 다 보상받겠죠. 이 제도적 한계죠. 이때부터 간병사님들이 긍정 마인드가 조금씩 생겨나요. 아, 단순히 돈 몇 푼 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똥오줌 받아내는 이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 환자분들한테는 다시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듣게 돼요. 이게 직업적인 자존감입니다. 이분은 2번째 영상인데요. 이 할머니가 저희 병원의 보호자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셨어요. 할아버지 입원해 계셨는데 이분은 보호자로 맨날 오셨어요. 그러다가 급성 뇌출혈이 와서 안동의 모종합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식물인간 판정을 받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임종하시라고 어디를 갈까요? 임종하시라고 요양병원에 가십시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우리 병원에 다시 오셨어요. 이럴 때 할머니가 머리를 다 깎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오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병원 입구에서 휠체어 타고 계시다가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는 끝났네 하고 그냥 우시면서 병실로 들어가셨어요. 저희 중환자실에 가셔서 계시는데 저희 부원장님이 해진 돌다 보니까 눈동자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3일 뒤에 발견을 해요. 눈동자가 따라온다는 건 뭐냐면요. 완전 식물인간이 아니라 반식물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활치료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는 인정이 안 됩니다. 누워있는 분들한테 재활치료하면 하나도 수가 인정이 안 돼요. 그때는 제 스케줄이 남아서 재활치료를 시작했어요. 2주 만에 의식이 깨셨어요, 할머니가. 한 달 만에 빗빗기가 되셨고요. 2달 정도 되니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색달째 되니까 콩고르기가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재회를 하셨어요. 이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60년 동안 살아온 내 할머니하고 요 한마디 못 나누고 헤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지막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고맙습니다.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다 울었어요. 첫 번째 영상은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고요. 2번째 영상은요.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는 철학과 의무감을 저희 직원들에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이번에 다른 병원에서 강제 퇴원해 오신 치매 환자분이세요. 의사도 때리고 꼬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도에 누워버려요.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뭘 했을까요? 저희가 복도에서 이틀 동안 재웠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이러거나 하지 어떻게 했을까요? 달랑 들어가지고 침대에 가서 파지를 묶고 그냥 주사를 한 방 놓으면 3일 동안 푹 잡니다. 3일 지나서 또 안 되면 또 약 써요. 근데 이 환자 안 묶기 위해서 저희 이게 아까 배가 불룩한 우리 임신 간호사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불 깔고 재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약 쓰면 편한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 환자분은 환경이 변하면 치매 환자들은 공격성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보면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를 안 묶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런 것들이 조직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불 걸고 재우는 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간호 기록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힘들다고 간호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신에 이틀 동안 재고 난 다음에 되게 좋아졌겠죠. 이게 정상인 뇌고 이게 어르신들 뇌예요. 정상에서 줄어들어요. 애기들은 어떨까요? 우리 애들 3살, 4살, 5살 된 애들은 작은 뇌가 커집니다. 정상화돼 가는 과정이죠. 근데 애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애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애들 묶어놓고 기저귀 채우면 수면제 먹이고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런 일을 별 죄의식 없이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 보고서에 보면요. 한국서 환자를 묶는 경우는 70%는 안 묶어도 되는데 진짜 묶어야 될 경우 생명을 보장하게 묶기는 30%밖에 안 된다고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일 만에 환자분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그렇게 공격성이 이제 복도에서 안 주무셔도 돼요. 좋아지셨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좋아져서 퇴원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치료가 필요하고 더 케어가 필요합니다. 퇴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병원 비싸다고 퇴원했습니다. 저희 병원 비싸지 않거든요. 저희 병원이 병원비가 60만 원이고 간병비가 40만 원이에요. 이 정도 서비스 하려면 이게 최소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안동에는 6대 간병이니까 110만 정도 내야 돼요. 근데 이 할머니는 제가 알기로 시골에서 한 달에 100만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병비를 다 못 받고 한 90만 원 받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20만 원 적용을 받았는데. 근데 이분은 그 병원비가 비싸다고 저희 주위에 30만 원 하는 병원을 갔습니다. 저희 3분의 1 가게 가는 병원을 갔어요. 병원비도 다 안 받고 간병비 당연히 공짜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욕창 생기셨고요. 간지 얼마 안 돼서 거기는 밤에 간병사에 퇴근해버리거든요. 돈을 싸게 받으니까 간병 인력이 제대로 없으니까 밤새도록 근무시키면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밤에 퇴근시켜버리고 아침에 와서 기저귀 갈아줘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불편한데 새벽에 대변 누셨는데 그걸 아침에 4, 5시간 지난 다음에 갈아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일을 나타내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요 좋은 병원 가고 돈 없는 사람들 나쁜 병원 가요. 이런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우리 환자분들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간병 급여를 냅니다. 간병 보험을 해야 해요. 서울이든 전라도든 부산이든 안동이든 병원비가 똑같아져야 되고 최소 인력 규정을 몇 명 둬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개인 간병 쓰면 돼요. 그건 아직 놔두고요. 국민 대다수의 저소득층 우리 대다수 분들이 한 달에 60만 70만 원 내고 병원을 간병 환자들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정도. 이게 일본의 간병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서 계속 이런 서비스 차격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게 제가 복지부에서 회의할 때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동두천에서 오신 할머니인데요. 저희 병원의 직원들을 최고로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환자분이세요. 밥상도 뒤집어 엎고요. 이런 간물때도 다 자기 거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치매 환자 중에 저희가 만났던 환자 중에 최고로 힘든 환자입니다. 어디 가세요, 어르신? 깨물린 사진이. 깨물리고 핥히고.
밤에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안 주무시고. 3시 반입니다. 새벽 3시 반.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못 주무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 또 간호실로 데려다 놓고 잠이 들면 데려다 놔요. 2주가 가도 안 좋아져요. 보통 환자분들은, 이런 분들은 일주일 정도만 잘 안 묻고 케어하면 저희 직원들 일주일, 1, 2주는 잘 견디거든요. 근데 2주가 줘도 안 견디는 거예요. 못 힘들어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동두천에서 오신 분입니다. 저도 직원들 보호해야 되니까 퇴원을 하라 그랬어요. 보호자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이 환자를 못 보겠으니까 어디로 모시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얼마나 효자냐면 동두천에서 매주 옵니다. 동두천에서 예천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매주 찾아오세요. 제가 퇴원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 이 자제분이 저희 직원들한테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약물 안 쓰고 환자 안 묶은 데는 우리 병원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가냐는 거예요. 우리 간병사님들, 우리 간호사들한테 막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2주 참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맙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사과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표정이 좋아지셨죠. 많이 드셔요? 이게 무려 6주 지난 사진입니다. 6주 뒤에 좋아지셨어요. 6주 동안 저희 직원들이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개고생. 핥히고 말히고 옷도 다 찢어지고 뺨때기도 맞고 그런 탈은 못 담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과 맛이 사과 이제 완벽히 적응을 하셨어요. 텔레비전 보고 좋아도 하시고.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감사합니다 5번 요것만 교육을 하거든요. 그 직원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드세요. 나는 더 있어요. 네.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밥 같이 먹자고. 자, 모든 환자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되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이런 케이스를 골라가고 있는데 이게